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미있는 한국어 4단계 대화 듣기를 배울 것입니다. 제1과 인물 소개 1.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학과에 다니는 이민수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스키 동호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회장 박진성입니다. 실례지만 학번이 어떻게 되십니까? 06학번입니다. 06학번이요? 그럼 저하고 동기네요. 반갑습니다. 군대는 다녀오셨습니까? 네. 2개월 전에 제대하고 이번 학기에 3학년으로 복학했습니다. 우리 동호회에 오신 걸 환영하고 열심히 활동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 회원 여러분께 신입 회원 이민수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학과 06학번 이민수입니다. 스키를 잘 타지는 못하지만 스키 타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여러분과 좋은 친구, 좋은 선후배가 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 저는 10학번 이지혜입니다. 10학번이요? 그럼 저보다 한참 후배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앨리스 로렌입니다. 석사 과정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아, 미국에서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민수 씨는 성격이 적극적이신가 봐요. 아니요. 실은 제가 좀 내성적이라 처음 만난 사람들 앞에서 많이 부끄러워하는 편입니다. 지금도 좀 고생하고 있어요. 오늘은 신입 회원 한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준 씨,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양화학에 다니는 이석준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동호회 회원이 또 한 명 늘었네요. 그런데 어떤 영화를 좋아하세요? 저는 인생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는 예술 영화를 좋아합니다. 저하고 취향이 비슷하시네요.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87년생입니다. 06학번이고요. 저하고 동기시네요. 반갑습니다. 그런데 언제 졸업하셨어요? 올 2월에 했습니다. 군대는 눈이 나빠 면제를 받았고 1년 반 동안 어학연수하러 미국에 다녀오느라고 휴학을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자, 그럼 이석준 씨를 환영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치지요. 안녕하십니까? 조인성 선수. 먼저 아시아 수영 선수권 대회 200m에서 1등 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수영 선수로 활동하셨습니까? 수영을 하기 시작한 건 4살 때부터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학교 선수로 대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지원을 많이 해주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아버지가 수영 선수 출신이고 어머니가 육상 선수 출신이라 누구보다도 운동하는 걸 잘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다니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동생도 수영 선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말을 아주 잘하는데 성격은 활발한 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 혼자 운동을 하다 보니 친구들과 어울릴 기회가 적고 그래서 좀 내성적인 편입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열심히 연습해서 석 달 후에 시드니에서 열리는 세계 선수권 대회 200m 부문에서 꼭 우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세계 기록을 세우는 것이 꿈이고요. 조인성 선수, 꼭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과 날씨와 생활 1. 아, 덥다 더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침에는 좀 괜찮더니 오늘은 아침부터 푹푹 찌네요. 어머, 세호 씨, 여름에 웬 기침이에요? 감기 걸렸어요? 요 며칠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계속 켜놓고 지냈는데 진짜 감기인가? 아무래도 냉방병인가 보네요. 덥다고 에어컨을 계속 켜놓으면 건강에도 안 좋아요. 그리고 이 정도면 여름치고 더운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워낙 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이라서
여름에는 에어컨 없이 못 살거든요. 그래도 더울 땐 좀 덥게, 추울 땐 좀 춥게 지내야죠. 2. 다녀왔습니다. 아주머니, 뭐 하세요? 응, 왔니? 김장하려고. 그러고 보니 알렉스는 김장하는 거 처음 보겠구나. 네. 그런데 배추가 왜 이렇게 많아요? 이걸 어떻게 다 먹어요? 이게 뭐가 많아. 겨울 내내 먹을 건데. 날이 추워지면 김치를 자주 담그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김장을 해놓고 두고두고 먹는 거야. 아, 그런데 요즘엔 언제든지 채소를 살 수 있고 날씨도 별로 춥지 않잖아요. 요즘 겨울이 아무리 따뜻해졌다고 하더라도 겨울은 겨울이야. 찬바람이 불면 김장은 해야지. 그렇구나. 근데 이 많은 걸 어디에 보관해요? 김치 냉장고에 보관하지. 그리고 땅속에 김치독을 묻어두기도 하고. 야야, 저기 좀 봐. 벚꽃 축제한대. 정말 끝내준다. 우와, 나도 저런 데 가고 싶다. 우리 같이 꽃구경 갈까? 텔레비전으로 보니까 예쁜 거지. 내 친구가 그러는데 저기 가면 길도 막히고 꽃가루도 엄청 날리고 사람도 많고 꽃 구경이 아니라 사람 구경만 하고 와야 된대. 그래도 봄인데 사람 구경 좀 하면 어때? 준비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 같이 다녀오자. 작년에도 이때쯤 고궁에 놀러 갔다가 꽃샘추위 때문에 고생한 거 생각 안 나? 발표 준비하기로 했으면 공부를 해야지. 또 놀러 갈 궁리냐? 발표 준비는 갔다 와서 해도 되잖아. 몇 시간째 앉아서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머리에 쥐가 난단 말이야. 우리 머리도 식힐 겸 갔다 오자. 그래, 갔다 오자. 알겠어, 알겠어. 그럼 지금 당장 가는 건 무리니까 이것만 끝내고 가자. 응? 정말이지? 그럼 얼른 하자. 제3과 교환 환불. 아저씨, 이거 조금 전에 사간 멜론인데요. 집에 가서 잘라봤더니 속이 다 상했더라고요. 멜론은 오늘 새벽에 들어온 거라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이리 좀 줘보시겠어요? 요즘 멜론이 맛있다고 하시길래 산 건데. 아이고, 이거 완전히 상했군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싱싱한 걸로 바꿔드릴게요. 그럼 멜론 말고 다른 과일로 바꿔가도 돼요? 물론이지요. 뭐든지 골라보세요. 바꿔주시지 않을까봐 걱정했는데. 감사합니다. 2. 어서 오세요. 이 블라우스요. 며칠 전에 구입한 건데 혹시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환불이요? 옷에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옷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요. 제 체형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어깨하고 등 부분이 너무 헐렁해서 별로 예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다시 봐드릴 테니까 한번 입고 나와 보시겠어요? 아, 손님이 등에 너무 살이 없으셔서 그러네요. 여기하고 여기를 조금씩 줄이면 잘 맞으실 것 같은데 수선해서 입으시는 건 어떠세요? 등 부분의 무늬가 특이해서 구입한 건데 거기를 줄이면 무늬가 달라지잖아요. 그냥 환불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영수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여기서 구입한 전자사전인데요. 교환을 하고 싶거든요. 상품 포장을 뜯으면 교환이 안 되는데요. 네, 그건 알아요. 그런데 제가 최신형을 달라고 했는데 사장님께서 이걸 권하셨잖아요. 이거하고 신제품하고 기능은 똑같지만 가격이 훨씬 저렴하다고 하시면서요. 그랬죠. 그런데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집에 가서 이거하고 신제품을 비교해봤더니 이게 기능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가격도 큰 차이가 없고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요즘에는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신제품이 나오니까
저한테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탓이 있지만 사장님도 정확한 설명을 해주지 않으셨으니까 이 사전은 바꿔주세요. 그럽시다. 내가 미처 확인을 못했으니까 이번에는 특별히 최신형으로 교환해 드릴게요. 대신 앞으로 이런 거 살 일 있으면 꼭 우리 집으로 와야 돼요. 제4과 집안의 일상 1. 어서 와. 집 찾느라고 힘들지는 않았지? 금방 찾았어. 근데 이게 뭐냐? 청소한 지 몇 달은 된 것 같다. 몇 달은 무슨 몇 달. 지난주에 한 거야. 그러는 너는 청소 자주 하냐? 사실 내 방도 별로 다를 거 없어. 나는 집안일에는 취미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 내 말이. 나도 부모님하고 같이 살 때는 잘 몰랐는데 청소하고 빨래하고 쓰레기 분리수거까지 할 일이 태산이야. 어제는 고장난 싱크대도 수리했다니까. 내가 한국에 집안일을 하러 온 것도 아니고. 난 다림질하기 싫어서 옷도 그냥 구겨진 채로 입는데 그래도 넌 하기는 하나 보네. 야, 여기 먼지 굴러다니는 거 보이지? 2. 마야, 그렇게 종일 텔레비전만 보지 말고 청소 좀 같이 하면 안 될까? 혼자 쓸고 닦으려니까 허리가 다 아프다. 어? 왜? 아까 진공청소기 돌렸잖아. 청소기 한번 돌린다고 다가 아니잖아. 텔레비전 볼 시간 있으면 걸레질이라도 좀 해. 네가 어질러 놓은 것까지 내가 다 치우고 있잖아. 아다르고 어다르다는데 좋은 말로 하면 되지. 왜 짜증을 내고 그래? 짜증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 둘이 같이 사는 곳이니까 집안일도 반반씩 분담하자는 이야기야. 내가 이런 일에 흥미 없는 거 너도 알잖아. 나도 하느라고 하는데 좀 이해해주면 안 돼? 하느라고 해? 항상 하는 둥 마는 둥 하잖아. 나도 마음 먹고 하면 잘할 때도 있다 뭐. 기숙사 치고 이 정도면 준수한 거니까 우리 너무 깔끔 떨지 말자. 여보, 나 지금 좀 바쁜데 축구 그만 보고 당신이 설거지 좀 할래? 지금? 왜 하필 지금이야? 지금 결정적인 순간이란 말이야. 뭐라고? 나는 아이들 챙기랴 집안일 하랴 아침부터 지금까지 허리 펼 시간도 없이 정말 죽을 지경인데 당신은 축구가 눈에 들어와? 아까 빨래 널었잖아. 나도 하느라고 하는데 당신은 나만 보면 항상 잔소리야. 뭘 하라고 하면 늘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휴일이면 텔레비전 앞에만 붙어있고 정말 해도 너무한다. 아니, 솔직히 집안일 나만큼 많이 도와주는 남자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나 정도면 많이 하는 편이라고. 도와준다는 생각 자체가 문제라는 거야. 같이 해야지. 도와주긴 뭘 도와줘? 집안일이 내 일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되겠어. 이제부터 나는 주말엔 손도 까딱 안 할 테니까 당신이 아예 집안일을 전담해서 해. 제5과 직장생활 1. 해외 진출 전망에 대한 최종 보고회가 9월 5일로 잡혔습니다. 최종 보고서는 박도현 씨와 다니엘 씨가 정리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최종 보고서와는 별도로 발표자라도 준비해야 될까요? 보고서의 분량이 많을 테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최종 보고회의 세부 일정은 정해졌습니까? 세부 일정은 우리 팀에서 짜면 됩니다. 그리고 발표 자료는 진출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어려운 부분이 생기면 김 과장과 상의하도록 하세요. 2. 박두현 씨, 보고해요. 뭐부터 1. 해외 진출 전망에 대한 최종 보고회가 9월 5일로 잡혔습니다. 최종 보고서는 박도현 씨와 다니엘 씨가 정리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최종 보고서와는 별도로 발표자라도 준비해야 될까요? 보고서의 분량이 많을 테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최종 보고회의 세부 일정은 정해졌습니까? 세부 일정은 우리 팀에서 짜면 됩니다. 그리고 발표 자료는 진출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어려운 부분이 생기면 김 과장과 상의하도록 하세요. 2. 박도현 씨, 보고해요. 뭐부터 시작할까요? 한 사람은 보고서를 맡고 한 사람은 발표 자료를 맡아서 따로따로 하는 게 어때요? 발표 자료는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야 하니까 같이 하는 게 실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고서를 담당한 사람만 서두르면 되지 않을까요? 영업부에 최 대리님의 일도 있었으니까 같이 준비해 나가죠. 최 대리님 일이라니요? 공동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뭐뭐 했음, 뭐뭐 할 것 이런 메일만 잔뜩 보내놓고 자기는 업무 협조를 하지 않아서 결과가 안 좋았대요.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부장님이 최 대리님 보고 그런 식으로 일할 거면 회사 나올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했대요. 그래서 요즘 회사 분위기가 무거웠군요. 알겠어요. 같이 준비하죠. 신상품 아이디어 공모한 것 드디어 발표가 났는데 우리 팀의 기획서가 뽑혔습니다. 그럼 그렇지. 저는 저희 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디어가 워낙 참신한 데다가 정말 최선을 다했잖아요. 마지막 일주일은 꼬박 밤을 새웠을 정도였으니까요. 다들 정말 수고했어요. 그런데 고생은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먼저 생산팀에 우리 디자인을 보내서 샘플 제작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문의하고 최대한 빨리 만들어달라고 요청하세요. 팀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재무과 사람들한테 들으니까 이번 신상품 개발 예산이 좀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산부터 확인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아, 맞아요. 나도 그 얘기 들었는데. 그럼 그것부터 확인해보죠. 예산이 정말 줄었으면 예산에 맞춰서 기능을 한두 가지 빼는 건 어떨까요? 그래야 할 수도 있겠네요.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생각해보고 지금 이야기한 것부터 확인하고 나서 2시간쯤 후에 회의를 하도록 하죠. 수고. 9시. 큰일 났다. 오늘도 지각이다. 이왕 늦은 거 아프다고 전화를 하고 결근을 해버릴까? 그래. 어차피 지금 가도 점심시간은 돼야 도착할 테니까. 부장님, 전데요. 지금 몸이 갑자기 도저히 출근을 못할 것 같아서. 몸이 아프면 쉬어야지 어쩌겠나. 그런데 어쩐지 기침 소리가 영 어색한걸. 꾀병인 걸 아셨나? 저 진짜라니까요. 흥분하니까 더 어색하네. 이렇게 쉬게 된 거 평생 쉬는 것은 어떤가? 아이고, 부장님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진짜 괜찮아졌습니다. 몸이 훨씬 가볍습니다, 부장님. 그렇다. 나 홍대리 대한민국 말단사원 힘내자. 아자. 제6과 언어와 문화. 일. 추석 연휴라서 그런지 학교가 쥐죽은 듯이 조용하네요. 쥐가 죽어요? 어디요? 그럼 우리 딴 데로 가요. 쥐 죽은 듯이는 조용한 상태를 나타내는 관용 표현이에요. 괜히 놀랐네. 그런데 그 말은 좀 이해가 안 돼요. 쥐가 그렇게 시끄러운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건 마야 씨가 옛날 한국 집의 구조를 잘 몰라서 그래요. 옛날 집은 지붕과 천장 사이의 공간이 넓어서 거기에 쥐가 많이 살았대요. 그런데 지금처럼 천장이 두껍고 튼튼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쥐들이 돌아다니는 소리나 찍찍대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렸겠어요. 아, 그래서 쥐 죽은 듯이 조용하다. 이런 말이 생긴 거군요. 그럼 윗집 이사 간 듯이라고 써도 되겠네요. 요즘에는 윗집이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그렇기는 해도 그건 관용 표현이니까 그대로 쓰지 않으면 안 돼요. 2.
점심 잘 먹고 왔어요? 거기 정말 맛있죠?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확장 공사를 하고 있지 뭐예요. 확장 공사? 그 집 새 메뉴예요? 아니요. 가게를 넓히는 공사를 하고 있어서 거기서 못 먹었다고요. 아, 확장 공사. 저는 가는 날이 장날이라는 말만 듣고 운 좋게 더 좋은 걸 먹고 왔나 했어요. 장날은 북적북적 사람들도 많고 이것저것 먹을 것도 많으니까 좋은 날이잖아요. 장날이 좋은 날이긴 한데 그 속담은 뜻하지 않은 예상하지 않은 일이 생겼다는 의미니까 부정적인 상황을 비유할 때만 써요. 역시 속담은 의미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언제 사용하는지 잘 알아둬야 한다니까. 있잖아요. 거미도 줄을 쳐야 벌레를 잡는다는 속담이요. 그 속담을 언제 쓰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준비와 노력 없이 대가를 얻을 수 없다는 걸 강조하고 싶을 때 써요. 사람들이 속담을 이야기할 때는 앞뒤에 다른 설명 없이 그 속담만 이야기하니까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2. 역시 호랑이도 제 말하면 와요. 역시 호랑이도 제 말하면 와요. 그럴 때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이렇게 말해야 해요. 속담을 쓸 때는 온다더니 온다는데처럼 정해진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 그래서 내가 속담을 이야기할 때마다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어색한 표정을 지었던 거군요. 제7과 스트레스 1. 에마 씨, 안색이 왜 그렇게 안 좋아요? 어디 아파요? 아픈 건 아니고 요즘 스트레스가 좀 많아서 그럴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제가 대학교 입학하려고 여기저기 지원하는 거 알죠? 근데 그게 너무 힘드네요. 준비할 서류도 많고 이번 주에는 시험에다가 면접까지 있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정말 힘들겠네요. 그래도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지만 그래도 좀 불안해요. 요 며칠은 잠도 계속 설치고 입맛도 없고요.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조금만 더 힘내세요. 다 끝나가잖아요. 2. 어떻게 오셨습니까? 요즘에 계속 소화도 안 되고 두통도 심한데 무슨 이상이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서요. 일단 진찰을 해봐야 하니까 이쪽으로 누워보십시오. 몸에 큰 이상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최근에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좀 있으셨어요? 얼마 전에 회사에서 새로 맡은 업무가 제 적성에 맞지 않아서 그런지 스트레스가 심한 편이기는 한데요. 환자분도 아시겠지만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면 나중에 큰 병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거야 저도 알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서요. 어떻게 하지요? 약을 좀 먹어야 할까요? 약을 처방해 드릴 수는 있지만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마음을 편하게 먹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제니, 요즘 무슨 일 있어? 기분이 계속 안 좋아 보인다. 스트레스 받는 일이 좀 있어서. 무슨 일이 있는데 그래? 실은 요즘 내 남자친구가 만나는 여자들이 좀 있는 것 같아. 자기 말로는 그냥 아는 여자라고 하는데 어제는 어떤 후배 생일이라고 케이크에다가 선물까지 사더라고. 그게 정말이야? 황당하다. 그렇지. 말도 안 되지. 오늘은 하루 종일 그 생각만 나고 일도 손에 안 잡히더라고. 식욕이 없어서 그런지 밥 먹는 것도 잊어버렸어. 그렇다고 그러고 있지 말고 뭐라도 좀 먹어. 기운이 있어야 따지기라도 할 것 아니야. 이러고 있으려니까 내가 너무 힘들다.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갈까? 너 제정신이니? 넘어가기는 뭘 넘어가? 둘이 무슨 사이인지 꼬치꼬치 물어보고
이 일로 네가 마음의 상처를 얼마나 받았는지 확실히 얘기해야 돼. 그리고 앞으로 다른 여자들 만나고 다니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해. 제8과 추억 1. 수미 씨, 저 아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죠? 아, 저거요? 숨바꼭질이라고 술래가 된 아이가 숨어있는 친구들을 찾아내는 놀이예요. 맞다, 숨바꼭질. 그 단어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요. 제프 씨도 숨바꼭질을 알아요? 그럼요. 미국에도 똑같은 놀이가 있어요. 저도 어릴 때 많이 하고 놀았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별로 재미가 없는지 숨바꼭질을 잘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직접 보는 건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그러고 보니 저도 그런 것 같네요. 쟤네들을 보고 있으니까 왠지 옛날 생각이 나는데요. 2. 모무졸 씨, 우리 좀 쉬었다가 할까요? 읽던 거니까 이것까지만 다 읽고요. 그래요. 그런데 모무졸 씨,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걸 보면 학교 다닐 때는 꽤 모범생이었겠어요. 아니요. 제가 얼마나 문제아였다고요. 특히 고등학교에 다닐 무렵에는 하도 학교에 안 가서 같은 반 친구들도 제 이름을 모를 정도였는걸요. 에이, 말도 안 돼요. 정말이에요. 그땐 영화 감독이 되겠다고 틈만 나면 영화를 보러 다녔거든요. 어쩌다가 집에 있는 날에도 시나리오를 쓴다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고는 했어요. 그래도 친구들을 괴롭히거나 나쁜 짓을 한 건 아니죠? 저는 문제아였다고 하길래 살짝 긴장했는데. 문제아라는 소리에 긴장한 걸 보면 히로미 씨야말로 앞뒤가 꽉 막힌 공부벌레였겠는데요. 아, 나온다. 크리스틴, 내가 신청한 노래가 바로 이거예요. 엥? 이 노래요? 되게 오래된 노래 같은데. 맞아요. 아주 옛날 노래예요. 사랑과 우정 사이라는 곡인데 저도 좋아하기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이거 냄새가 나는데요. 노래가 좋아서가 아니라 뭔가 사연이 있나 본데요. 노래 제목도 그렇고. 지연 씨, 그렇게 내숭 떨고 있지 말고 어서 얘기해봐요. 아무튼 눈치 하나는 빠르다니까. 사실 제가 대학교 다닐 무렵에 친구라고 하기에는 뭔가 특별하고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설픈 그런 남자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우리 둘 다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서였는지 서로에게 좋은 감정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다가가질 못했죠. 그렇게 애매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전부터 나를 따라다니던 선배가 너무 적극적으로 애정 공세를 펼치는 바람에 졸업과 동시에 그 선배와 결혼을 한 거였거든요. 이거 완전 드라마네. 사랑인 줄 몰랐던 얘 친구가 생각해보니 첫사랑이었다니. 에휴, 이렇게 그리워할 첫사랑도 있고 지연 씨는 좋겠다. 근데 지연 씨, 이제 갓 결혼한 새색 씨가 이 노래 들으면서 첫사랑을 추억한다는 걸 지연 씨 남편도 알고 있어요? 제9과 여행의 감동. 1. 알리 씨, 안 그래도 연락하려고 했는데 잘 만났네요. 지난주에 설악산 갔다 왔다면서요? 어땠어요? 뭐 했어요? 첸님 씨, 한 가지씩 물어보세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어머, 나 좀 봐. 내 생각만 했네요. 설악산 실제로 가보니 어땠어요? 여행 갔다 온 이야기 좀 해주세요. 친구들 4명이서 2박 3일 동안 갔다 왔는데요. 첫날은 저녁에 도착해서 그냥 경포대에서 밤바다를 구경하면서 회를 먹었고요. 둘째 날에는 설악산에 올라가서 단풍 구경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속초 해수욕장에 가서 친구들하고 장난도 치고 놀다가 왔어요. 진짜 좋았겠다. 정말 좋았죠? 소감 좀 이야기해봐요. 네, 오랜만에 나갔더니 기분 전환도 되고 가을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 2.
홍콩 잘 다녀왔어요? 표정이 밝아진 걸 보니 좋았나 보네요. 네, 정말 재밌었어요. 금요일에 출발해서 월요일 새벽에 돌아왔는데 진짜 알차게 잘 놀고 왔어요. 저도 여름에 거기 갈 계획인데 일정을 어떻게 짜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홍콩은 그 정도 일정이면 충분한가요? 그럴 것 같아요. 거긴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어서 전 웬만한 명소는 거의 다 둘러보고 간 김에 마카오도 다녀왔는걸요. 수미 씨도 알다시피 제가 먹는 걸 워낙 좋아하잖아요. 홍콩은 미식가들의 천국이라던데 정말 그래요? 네, 직접 가보면 왜 홍콩을 그렇게 말하는지 실감하게 될 거예요. 진짜 기대되네요. 그런데 이번 여행에서 뭐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다 좋았지만 특히 빅토리아 피크요. 영화에서만 보다가 직접 가보니 제가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때 본 야경은 지금도 눈에 선해요. 유타 씨, 얼굴이 환해졌네요. 무슨 좋은 일 있었어요? 아, 그래 보여요? 주말에 시간이 좀 생겨서 경주에 다녀왔거든요. 경주요? 지난번에도 경주에 갔다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친구 결혼식 때문에 간 거라서 구경은 거의 못했어요. 아, 그랬었군요. 다시 간 걸 보니까 그때 경주가 마음에 들었었나 봐요. 네, 그때 봤던 경주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고풍스러운 분위기도 좋았고 유적지도 많아서 꼭 다시 가보고 싶었어요. 저도 경주 정말 좋아해요. 경주에서는 뭐 했어요? 불국사나 첨성대 같은 명소들도 봤고요. 보문단지 벚꽃길에서 산책도 했는데 그림이 따로 없더라고요. 벚꽃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도 거기 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만 하고 있어도 좋네요. 네, 요즘 하고 있는 일이 좀 안 돼서 마음이 답답했는데 그런 마음이 다 풀렸어요. 제10과 결혼 1. 신랑 신부가 정말 잘 어울리지 않아요? 네, 참 잘 어울려요. 천생연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얼굴도 많이 닮았고요. 그런데 두 사람은 연애 결혼이에요? 중매 결혼이에요? 회사에서 만났으니까 연애 결혼이지요. 3년 열애 끝에 결혼하는 거예요. 부러워요. 저도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곧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히로미 씨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글쎄요. 자상하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부자인 남자? 혹시 주위에 그런 남자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런 남자가 있으면 왜 히로미 씨한테 소개해줘요? 내가 만나지. 2. 참, 지혜 씨, 연미 씨 한 받는 날 영미 씨 집에 갔었어요? 그럼요. 가서 맹활약을 했지요. 맹활약이요? 뭘 했는데요? 신랑 친구들을 집으로 들어오게 하는데 제가 힘을 좀 발휘했어요. 어떻게요? 나가서 끌고 들어왔어요? 아니요. 미인계를 썼지요. 미인계요? 신랑 친구들 눈이 진짜 낮았나 봐요. 농담이에요. 히로미 씨, 날 놀렸어요. 두고 봐요. 뭘 그런 걸 가지고. 그건 그렇고 한국에서는 결혼식은 서양식으로 많이 하는데 결혼 풍습에는 전통적인 것도 꽤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결혼식 전에 예단과 함을 보내는 것도 그렇고 결혼식이 끝난 후에 패백을 드리는 것도 그렇고요. 지영 씨, 결혼식이 얼마 안 남았죠? 결혼 준비는 다 끝나가요? 거의 끝났어요. 내일 함만 들어오면 돼요. 그동안 준비하느라고 애썼겠네요. 그런데 함은 신랑 친구들이 가지고 오나요? 아니요. 그냥 신랑이 혼자 들고 오기로 했어요. 간소하게 하고 싶어서요. 그래도 시끌벅적하게 함 들어오는 것도 재미있는데. 하긴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결혼식 주례는 누가 하세요? 저희 대학 은사님이 하세요. 아, 두 분이 대학 동기지요? 그럼 캠퍼스 커플이었어요? 아니에요. 대학 땐 그냥 친구였고요. 졸업한 후에 우연히 다시 만났는데 남자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귀자고 했죠.
그래요? 지영 씨한테 그런 면도 있었다니 의외네요. 참, 결혼하면 어디에서 살 거예요? 집은 구했어요? 처음엔 시부모님 댁에 들어가서 살 생각이었는데 남편 회사에서 너무 멀어서 회사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구했어요. 요즘 집 구하기 힘들다던데 집까지 구했다니. 이제 결혼 준비는 다 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제11과 공연 감상 1. 제니, 이거 좀 들어봐. 이 음악 진짜 좋다. 멜로디가 좋네. 가요는 아닌 것 같고 영화 음악이야? 아니, 뮤지컬에 나온 음악이야. 이렇게 들어도 좋지만 무대에서 들을 때는 정말 끝내줬어. 현장에서 들었으면 그랬겠네. 그런데 어떤 내용인데? 산골 소년과 도시에서 온 소녀의 순수한 사랑 이야기야. 음악은 좋은데 줄거리는 좀 보나마나 지루할 것 같은데? 아니야, 지루할 틈이 없었어. 그리고 어린 시절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만한 아기자기한 에피소드가 곳곳에 숨어 있어서 내용도 얼마나 좋았다고. 이야기를 듣고 보니 괜찮을 것도 같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니까. 관객들의 반응이 좋아서 몇 달째 전회 매진을 기록해오고 있는 걸. 2. 오늘은 영화평론가 이동규님을 모시고 어느 날 오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시사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우들의 빛나는 연기가 뻔한 작품을 살려냈다고나 할까요? 특히 아역 배우들의 눈물 연기가 얼마나 실감이 나던지 성인 연기자 못지 않았습니다. 네, 객석 여기저기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많이 들렸죠. 마지막 장면은 어떠셨습니까? 보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다들 뭔가 반전이 있겠지라고 생각했을 텐데요. 관객들의 예상을 뛰어넘지 못한 평이한 결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게 평이한 인생을 보여주는 것이 감독의 의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글쎄요. 영화는 인생을 반영한다지만 영화가 인생을 그대로 보여준다면 아무도 극장을 찾진 않겠지요. 진짜 졸려서 죽는 줄 알았다, 야. 나 사실 중간에 좀 잤는데 혹시 너 나 봤냐? 어떻게 저렇게 심금을 울리는 음악을 들으면서 졸 수 있어? 아이 뭐 잘 알지도 못하겠고 클래식은 지루해서 처음부터 싫다고 했잖아. 지휘자가 나와서 해설까지 해줬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됐어? 설명을 해줘도 내가 그렇게 느끼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내가 감동을 받지 못하면 나한테는 좋은 음악이 아닌 거지.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클래식 공연과는 확실히 차원이 다르잖아. 어렵지 않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이 공연의 매력인데. 그래, 그렇다고 치자. 대신 너 다음에는 나랑 비보이 공연 같이 가는 거다? 보나마나 재미없을 텐데. 운동 경기 보는 것처럼 긴장되고 아슬아슬해서 싫단 말이야. 그건 예술이 아니라고. 문화의 다양성! 너도 이제 인정해야지. 제12과 교육 1. 어머, 이 의자 정말 특이하고 멋지다. 어디서 산 거야? 아, 그거 내가 고등학교 때 만든 거야. 그때 내가 가구 만들기에 푹 빠져 있었거든. 우와, 고등학교 때? 근데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수업에, 야간 자율학습에, 학원까지 다녀야 돼서 취미생활 같은 건 거의 못하는 줄 알았는데. 에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리고 나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아니라 대안학교를 다녀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었어. 대안학교? 그게 어떤 학교야? 응, 대안학교란 획일적인 교육 제도에서 벗어나서 학생이 중심이 되는 학교를 말해. 아, 그런 데를 한국에서는 대안학교라고 하는구나. 그럼 거기에 들어가려면 뭔가 특별한 조건이 필요해? 아니, 입시 위주의 교육을 시키지 않겠다는 부모님의 서약서 정도만 있으면 돼.
2. 이 기사 좀 보세요. 학교를 그만두는 중고생들이 이렇게나 많다니 무려 1.7%나 돼요. 이거 정말 큰일이네요. 글쎄요.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입시 위주 교육을 거부하고 학교를 그만둔 것이라면 그렇게 큰일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한 거니까요. 그렇지만 한참 공부할 나이에 학업을 포기하는 걸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는 없죠. 학교를 그만두는 게 학업의 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유학을 가거나 일찍부터 직업을 갖는 청소년들도 있고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학교도 많아졌으니까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진 건 아닐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선택으로 인해서 결국 공교육의 혜택을 포기해야 하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전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야, 다 풀었다. 뭐? 너 그 문제 벌써 다 푼 거야? 넌 역시 수학을 잘하는구나. 난 어제 동생이 물어보는데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라서 난감했는데. 넌 이게 뭐가 어렵다고 그렇게 엄살이냐? 그리고 내가 공대생인데 중학교 수준의 문제도 못 풀면 안 되지. 잘났다 진짜. 쉿. 이왕 말이 나온 김에 하는 말인데 내 동생 수학 과외 좀 해주라. 사실 진작부터 부탁하려고 했었거든. 네 동생 영어 과외도 받는다고 하지 않았어? 네가 엄마도 아닌데 뭘 그렇게 신경을 쓰냐? 내 동생인데 당연히 신경 써야지. 그리고 걔 대학 가려면 어쩔 수 없어. 이대로 가다가는 좋은 대학은커녕 대학 문턱에도 못 가. 대학 좀 안 가면 어때? 왜 우리 동생 지은이 알지? 걔는 죽도록 만화만 그리더니 지금은 만화가로 성공해서 잘 살고 있잖아. 내 동생은 그런 특기가 없으니까 죽도록 공부해야 돼. 너 과외 해주는 거다? 응? 제13과 환경 1. 와, 이렇게 큰 물고기도 사네? 청계천이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어요. 도심 한가운데 이런 휴식 공간이 있으니까 좋지요. 네, 고층 건물에서 몇 걸음만 걸어 나오면 이런 곳이 있다니. 한국은 이렇게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뤘는데 어떻게 환경까지 잘 보존할 수 있었는지 정말 놀랍네요. 다냐 씨, 제가 비밀 하나 알려줄까요? 사실은 보존된 게 아니라 복원된 거예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는 그냥 큰 도로였어요. 이게 복원된 거라고요? 네, 도심의 생태계도 살리고 시민들의 생활 환경도 개선하려고 정부에서 복원 사업을 추진한 거죠. 그렇구나. 다시 이렇게 만드는 게 쉽지는 않았겠지만 덕분에 환경이 참 좋아졌겠네요. 2. 민수 씨, 얼굴이 왜 그래요? 뭐 잘못 먹었어요? 뭐 잘못 먹은 것 같지는 않은데 얼마 전부터 여기저기가 가렵기 시작하더니 요 며칠 전부터는 이런 각질까지 생기더라고요. 혹시 그거 아토피 아니에요? 내가 보기엔 그런 것 같은데. 아토피요? 그거 아이들한테나 생기는 병 아니에요? 아니래요. 그게 환경질환의 하나라서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대요. 아, 맞다.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들한테도 생길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럼 이제 좋아하는 음식마저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민수 씨는 인스턴트 음식이 안 좋은 걸 뻔히 알면서도 입에 달고 살더니. 아, 그럼 이제 내 사랑 라면과는 이별인가? 안 돼, 안 돼! 이번 달 기숙사생 정기 모임의 마지막 안건은 쓰레기 분리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미 여러 번 문제가 되었는데 아직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그 문제가 항상 신경이 쓰였는데요. 음식물 쓰레기랑 생활 쓰레기를 다 같이 버리니까 악취도 많이 나고 재활용도 안 돼서 자원 낭비도 심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작은 문제 같지만 실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보면 어떨까요? 환경을 생각하자는 이야기에는 저도 동의하는데요.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쓰레기장에 가보면 종이하고 병, 플라스틱만 분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신문지나 종이 상자, 이면지를 한 군데에 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학교 측에서 재활용품 분리함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아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학교 측에서 그렇게 해주면 재활용품 분리도 더 잘 되기는 하겠네요. 그러면서 우리도 환경운동에 참여할 수 있고요. 그러면 저는 이런 의견을 학교 측에 전달할 테니까 여러분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홍보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14과 재난, 재해 1.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남부지방에 무슨 재해가 났다면서요? 뉴스 속보 아직도 못 봤어요? 남부지방에 홍수가 나서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정말요? 장마철도 아닌데 홍수가 나다뇨? 왜 갑자기 홍수가 났을까요? 아직 확실한 원인이 밝혀진 것은 아닌데 기상이변인 것 같대요. 피해가 좀 있겠어요. 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강이 넘치고 도로가 끊어지고 논밭이 물에 잠겨서 농사를 망친 사람들도 엄청나고요. 어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군요. 복구 작업이 만만치 않을 텐데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2. 마크 씨, 고향에 지진이 났다고 들었는데 고향 집은 피해 없대요? 네, 저희 집은 지진이 난 지역에서 좀 떨어져 있어서 괜찮았는데 우리 이모가 큰 피해를 입으셨대요. 그래요? 걱정되겠네요. 뉴스를 보니까 피해 규모가 상당한 것 같던데요. 네, 도시 전체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지금도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대요. 우리 이모도 집이 무너진 걸 알고 충격을 받은 나머지 실신까지 하셨었대요. 실신이요? 가족들이 많이 놀랐겠네요. 빨리 마음을 가다듬어야 하실 텐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얼마나 허망하신지 아직도 아무 일도 못하고 손을 놓고 계신데요. 하긴 소중한 추억이 깃든 집이 한순간에 그렇게 됐으니 왜 안 그러시겠어요? 그래도 이모님이 무사하신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죠. 집이야 다시 지으면 되지만 사람 목숨은 그렇지 않잖아요. 부장님, 이렇게 바쁜 때에 휴가를 내게 돼서 죄송합니다. 죄송하기는 같이 못 가는 우리가 미안하지. 하여튼 갑자기 그렇게 큰일을 당해서 마음이 아프겠군. 태풍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해일이라니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 다행히 저희 부모님이나 친척분들은 다치신 데는 없고 재산 피해만 좀 입으셨다고 하네요. 그래도 집이며 가구며 모두 바닷물에 잠겨서 생활이 많이 불편하신 모양이에요. 아이고, 그냥 불편하신 정도가 아니겠지. 부모님께서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지금쯤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시겠나. 김대리나 나나 농사를 안 지어봤으니 짐작도 못하겠지. 한 해 농사가 바닷물에 다 휩쓸려 간 것을 보신 심정을. 아휴. 아무튼 회사 일은 걱정 말고 가서 잘하고 오게. 부모님 안심시켜드리는 것도 잊지 말고. 제15과 컴퓨터 인터넷 1. 저기요, 여기에서는 무선 연결이 안 되나요? 도서관에서는 어디서나 무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데요. 아, 그래요? 제가 오늘 도서관을 처음 이용하는 거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왜 안 되는지 좀 봐주실래요? 네, 노트북 여기에 내려놓으세요. 잠깐만요. 이상하다. 설정은 다 맞게 되어 있는데. 학교 아이디로 접속하신 거 맞죠? 학교 아이디요? 네, 교내에선 다른 서버로는 무선 연결이 안 돼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지요? 학교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아이디를 신청하시든지 오늘은 일단 저쪽에 있는 학교 컴퓨터를 사용하시든지 하세요. 2. 하야코, 지금 시간 좀 괜찮나? 나 이거 또 잊어버렸네. 네, 할아버지. 근데 이게 뭐예요? 사진이네요? 미국에 있는 딸한테 보내주고 싶은데 하는 방법을 잊어버려가지고. 전에도 몇 번 보낸 적이 있는데 말이야. 이거요. 별로 복잡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우선 이 선을 카메라하고 컴퓨터에 연결하세요. 그러면 컴퓨터 화면에 새 창이 열려요. 옳지. 그렇게 했었지. 이제 좀 생각나시죠? 여기 카메라 폴더에서 컴퓨터로 옮기려는 사진에 이 화살표를 갖다 대고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세요. 여기 뭐가 많이 써있잖아요. 이 중에서 복사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바탕화면에 같은 식으로 붙여넣기를 하면 돼요. 아이고, 보니까 생각나네. 참, 이메일은 쓰실 줄 아시죠? 메일을 보낼 때 이 사진을 첨부하시면 돼요. 어떻게 파일이 날아간 것 같아.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파일이 날아가다니? 이거 내가 어제부터 작업한 보고서인데 실수로 삭제하기 버튼을 클릭했거든. 휴지통도 찾아봤어? 거기에도 없어? 휴지통에도 임시 폴더에도 없어. 어쩌다가 날렸는데 조심했어야지. 아니, 입력을 다 끝내고 출력을 하려고 하다가 인쇄하기를 누른다는 것이 그만 삭제하기를 눌렀지 뭐야. 그래? 그러면 휴지통에 남아있을 텐데 왜 없지? 사실은 다 내 잘못이야. 휴지통 열기를 클릭했어야 하는데 너무 당황한 나머지 휴지통 비우기를 클릭했어. 어떡해. 난 몰라. 너무 걱정하지 마. 전문가들은 다 복구할 수 있으니까. AS 센터에 가보자.